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다시 청구한 영장에 강간치상과 무고,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는 네. 구속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번 그 영장이 기각될 당시에는 죄명이 사기, 네. 공갈미수 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가 됐죠. 사실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강간치상 혐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네. 피해자 진술이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 속의 동영상의 인물이 나다라고 했다가 진술이 번복된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주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성폭행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하나 쟁점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폭행 일시는 다 공소시효가 만료 있습니다. 네. 2007년 12월 22일 이전에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그 인하학교, 그 광주 인하학교 일명 도가니 도가니 사건에서 사건이요. 성폭행 시점과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때 범죄행위 종료시를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한 시점을 범죄행위 종료시를 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어찌 보면 차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이 2008년부터 한 2011년, 12년까지 정신과적 이제 질환을 앓았다라는 네. 그 진단서들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범죄 행위 종료시를 이 지금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죠. 그럼 2008년이나 그 이후라면 당연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차용했는데 과연 그 법리가 이번에도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들이 좀 의구심을 표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면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이 되고 충분히 범죄 행위도 뭐 소명이 됐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2008년 3월부터 받았던 정신과 진료 기록,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네. 이걸 지금 제출한 것이 네. 이번에 영장 발부에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사실 영장을 청구조차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라는 게 범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네. 그러면은 범죄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 성폭행을 개시해서 성폭행이 종료되면 보통 범죄가 종료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 성폭행 사건에서, 도가니 사건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종료가 돼서 공소시효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피해 아이들이 정신과적 질환, 그러니까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을 나중에 앓게 된 것을 네. 확인하고, 그러면 범죄가 강간치상이라면 상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해가 발생할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를 본 거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정신과적 질환을 앓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게 있으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네. 강제로 뭔가 좀 물리력을 행사한 성폭행이 있었구나라고 재판부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함께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네.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07년 11월 달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강간이라고 네. 합동강간이라는 그 하나 그 요건이 죄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요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공범이다라는 내용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던 그것은 주로 윤중천 씨고 김학의 전 차관이 행사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범 관계에서 현재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한 된 거고요. 건데요. 네. 이제 폭행과 협박을 누가 했느냐, 둘이 같이 했느냐, 아니면 최소한 윤중천 씨가 폭행 협박을 하는 것을 김학의 차관이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그 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김학의 전 차관이 공범 관계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윤중천 씨가 구속이 돼서 윤중천 씨의 입으로 그 당시 상황의 진술이 나온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이 강간치상 혐의, 그러니까 특수강간 이후에 나중에 이제 상해가 생겼으면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바뀌거든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의 경우에 말이죠. 네. 한 사람이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료들이나 친구가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집단 폭행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동 강간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네.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지금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피해 성도로 진술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누군가가 폭행을 하고 한 명 가만히 있고 네. 성관계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특수강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이제 죄명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중천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이 성범죄 관련해서도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네. 아침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 범죄 행위 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 11월 20일 때라면 네. 그러니까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10년이었고 15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이제 특수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으로 보고 네. 상해 발생시로 범죄의 종료시를 보자. 그러면 여성이 제출했던 정신과 진단서 제출된 그 정신과적 그 진단을 받았던 날짜는 2008년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영장 그 전담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지했거나 혹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거나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죄명 하나는 확실히 추가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앞서 수감된 김학의 전 차관은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제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됐으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윤중천 씨 입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까지 그 피여성의 진술과 정신과 진단서가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성폭행 혐의가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윤중천 씨가 한다면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영장에 함께 적시된 사기, 무고 혐의 이건 네. 뭔가요? 무고 혐의는 2012년에 이제 윤중천 씨의 소위 내연녀라고 하는 네. 사람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하니까 21억 원 빌린 말이죠. 고소를 하니까 윤종 씨가 본인의 아내에게 나하고 저 여자를 아하. 간통죄로 고소해라. 그렇게 종용을 했던 혐의입니다. 그러면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고소를 종용했다면 그건 무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영장 발부에는 제가 보기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결국 이 강간치상 혐의, 이 법리상 좀 쉽지 않아 보였던 이 강간치상 혐의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김학의 전 차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네. 뭐 시간 끌기인지 뭐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8일째인데 아예 그냥 진술 거부권을 네. 행사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정도 수준, 지금 이번에 어쨌건 영장이 나왔으니까 네. 발부될 수준으로 입증이 됐을지 몰라도 사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유죄를 인정하기가 지금 뭐 이렇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입증해. 나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정에서 다투자. 네, 법정에서 다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굳이 본인이 얘기해서 부족한 증거를 수집해주게 만들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의미로 거기다 과거에 아주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 상황이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불리를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창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방패. 어느 쪽이 승리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